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의 경기 안타깝게도 1대1로 비기면서 대한민국이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 벌써 팔레스타인과 두 번째 무승부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래도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특히 외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주목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황선홍 선수를 제치면서 51호 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해야 될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능력 토트넘에서도 발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최다 득점 선수 3위에 황선홍 선수가 이제 50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동률이었는데, 이번 팔레스타인전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1개의 골을 추가하면서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차범근 선수와는 이제 7골 차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가 단독 2위로 올라선 것 이 자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골을 넣는 과정 역시 굉장히 멋졌습니다. 일단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 이재성 선수한테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의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단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선수 역시 공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 시야가 반대쪽으로 가 있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시야 반대편으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약간 뭐랄까 은신을 하는 캐릭터 같은 상대방 시야 뒤, 상대방 시야 밖 돌아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이 놀랍도록 영리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이것도 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거 각도가 사실은 거의 안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각도 사실 여러 재치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파포스트 쪽을 보면서 굉장히 정갈하게 골을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패스를 한 그 어시스트 역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요 각도에서 이 골을 넣는 부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른 팔레스타인의 그 득점을 좀 무마시켜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후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쉽게도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가 그대로 1대1로 끝났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제 토트넘 게시판에도 이 골이 올라오면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빌드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앵글, 저 각도 봐라, ridiculous, 아주 놀랍다, 혀를 내두를만 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 포지션에서 넣어버렸다, 이거 완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가 상대인지라 팔레스타인이 축구팀이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은 피파 랭킹 100위죠. 100위 팀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뭐 후반전에 나름의 어떤 용병수를 써보면서 뭐 주민규 선수를 써보고 했는데, 뭐 남은 시간이 일단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했고, 배준호 선수의 투입 시간도 좀 늦은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승부 자체에 대해서 좀 결과적으로 아쉽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뭐 선수들은 잘했고 원정 2연전이어가지고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체력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홍명보 감독이 나름 괜찮은 용병수를 몇 번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무력하게 무승부로 그냥 끝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뭐 못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팔레스타인이 좀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쉽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팀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 상황 때문에 사실 이제 현지에서 열리지 못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그 불타는 투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또 배워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신력이 더욱더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런 어떤 결사의 투지를 갖고 또 대한민국이랑 붙어가지고 나름의 무승부를 좀 안겨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좀 경기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고 초반 실점에 좀 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어렵게 간 것 같다. 실점 후 반등하고자 했을 때 바로 동점골까지 넣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 팬들에게 좀 2, 3% 정도 좀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 올 한 해. 이런 부분을 좀 조금 채워나가면은 그럼 대표팀을 떠날 때 100% 만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또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퇴 뭐 일부 언론에서 은퇴 조건을 말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대표팀을 떠날 때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좀 100% 만족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목표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대표팀 활동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록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2010년부터 국가대표팀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매치 한 해 최다골을 기록한 게 올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A매치 득점 2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한 해 득점 10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종전에 2015년에 9골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뭐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손흥민 선수의 기량 놀랍고 외신에서도 인터내셔널 워치 손흥민 선수의 국제 이 A매치 기간을 좀 보면서 또 우리 주장이 한 골 넣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시작은 약간 좀 나이트메어 스타트, 악몽과 같은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실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이픈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김민이 이름이 아니죠. 이거 이름이 뭔가 좀 잘못됐는데 손흥민 선수 51골을 넣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1경기에서 51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고 토트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 72%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이기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손흥민 선수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러한 경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purs always need Son. 손흥민 선수를 사실 토트넘이 항상 필요로 하지만 They need him now more than ever. 언제보다도 지금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전에 보여줬던 이 결정력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11월 24일 날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토트넘과 맨시티전에 주요 선수를 손흥민 선수 외에 한 명 더 뽑자면은 클루셉스키를 이야기하고 싶기는 해요. 이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에서 스웨덴이 6대 0으로 이기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이션즈 리그 경기인데 클루셉스키가 2골을 넣었고 요케레스가 4골을 넣었는데 또 여기에 클루셉스키가 1골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평점 10점을 두 선수가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그리고 4번의 드리블 중에 4번 다 성공하고 중앙 미드필드에서 완전 새로운 어떤 전성기를 맞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어시스트 2개의 골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13번의 터치 중에 2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내고 8개의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진짜 활약 자체는 놀랍도록 잘했다. 물론 이제 요케레스의 4골에 좀 빗바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케레스가 요즘 이제 맨시티 상대로도 헤트트릭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제 아모림 감독과 함께 맨유로 올 건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은 활약에 힘입어 조명을 받고 있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클루셉스키 이 두 선수의 폼이 좀 올라오면서 맨시티전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과연 어떻게 경기를 좀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이 팀에서도 A매치 한 해 최다골 이거는 진짜 레전드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가오는 경기들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등등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